자제분들 도와주셔야 될 것들을 제가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Are you ready? 네. 네, 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가지고 진행할 거고요. 일단 포커스는 여기에요. 아니, 대학 보내실 거 아니세요? 고등학교까지 보내실 거예요? 대학 보내실 거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대입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네,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도 웬만하면 요 근처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고속버스 타고 다니고 힘들 텐데. 네, 제설 타고 다니는 게 딱 좋으실걸요? 그렇지 않아요? 이 근처 6호선도 있고, 그렇죠? 완전 핫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자제분들이 2007년생이죠? 지금 2007년생이 지금 요게 연두색이 전문대고요. 요 빨간색이 4년제고요. 요 진한 빨간색 요게 이제 전체 인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자제분들 때까지 해서 2028학년도까지인가 해서 16,000명을 줄인다는데 그래도 지금 47만 명이에요. 대학 정원이. 근데 자제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학령 인구가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제분들은 49만 3천 명이야. 지금 대입 정원이 47만인데 49만 명이에요. 2만 명이 넘쳐요. 얘네들이 황금돼지라면서요? 네, 진짜 별돼지가 다 있어. 그래갖고 2007년생들이 좀 많대요. 그래서 조금 많긴 하지만 뭐 그래도 지금 적으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하고 1학년들은 많이 적잖아요. 많이 적은데 자제분들이 좀 많다고 해서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거 그런 건 없어요. 어차피 서울대, 연대, 고대 가기는 다 힘들어. 그 대학들 별로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우리 아들 주제에 무슨 서울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도 저랑 약속 하나 하세요. 근거 없는 부정적인 얘기 하기 있기 없기. 없기 진짜요? 약속하셨어요? 네 주제에 무슨 서울대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걔가 서울대 가면 어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앞으로가 중3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2005년생, 2006년생, 2004년생들은 공부 더럽게 하네요. 어마무시하게 공부를 안 해요. 정말 역대급으로 공부를 안 해요. 코로나의 직격탄도 받았지만 자기네가 대학 정원보다 인원수가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왠지 아시죠? 대학은 가겠네 그러는 거예요. 동감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대학이 그런 대학이에요? 원서만 내도 가는 대학 원하세요? 몇몇 분은 원하시나 봐요. 울릉대 오징어 심리학과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 텐데. 네? 해운대 모래알통계학과도 있고. 네.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마세요. 어차피 인원수가 많건 적건 상관없어. 우리가 가고 싶은 대학은 항상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제분들한테도 약간의 긴장감을 더 줄 수는 있어요. 여태까지는 학령 인구가 부족했지만 너희 땐 학령 인구가 좀 남는다더라. 한 2만 명 정도가 남는다더라.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맞는데 그냥 가서 얘기하시면 엄마 또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가고 막 그러니까 제가 PPT를 드리는 거예요. 요 파일 학원에 나중에 말씀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몇몇 분들이 저를 찍으시는 것 같거든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 상황들이고 자제분들은 25년도에 시험을 볼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전공 적합보다는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솔직히 자제분들 너 중3이니? 아이 귀여워. 제 지금 중3이잖아요. 제 공식적인 학벌이 뭔지 아세요? 초졸이에요. 내년 돼야 중졸 돼요. 그런 아이들한테 무슨 전공 적합성이야. 전공이 무슨 말인지는 알까요, 걔네들이? 그래서 말을 바꾼 거예요. 진로 탐색을 노력하라고. 근데 이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돼.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제분들 계획표 짜요. 자, 우리 내일서부터 계획표 짜는 겁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왜 이래 진짜.
계획표 짜는 거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아들이 2002년생하고 2004년생이에요. 그래서 2002년생 아이는 재수 안 하고 바로 대학 가서 지금 대학교 2학년. 지금 그리고 2004년생 고3이잖아요. 공부 더럽게 안 하는. 제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거든. 이 새끼 오늘 논술 보러 갔거든요. 자, 아무튼 저희 아들 둘 다 계획표 짰어요. 근데 계획표는 아이들 보고 짜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체크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주 일요일 저녁에 그 다음 주에 일정표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일정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여기 빈칸이 나타나잖아요. 이 빈칸에 뭐 할지를 적는 게 계획표인 거야. 그러니까 플래너가 딱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냥 자기 일정 관리표라 생각하시고 조그만 수첩에다가 토요일에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깜짝이야.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시간에 뭐 할지만 적는 거예요. 그 1번, 2번, 3번 시간을 뭐 1시간으로 자르시건 뭐 2시간으로 자르시건 1시간 반으로 자르시건 그건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그것만 적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획표 짜라면 이런 걸 갖고 와갖고 콤파스 갖고 와갖고 이런 걸 아니 언제까지 이런 걸 지금 자제분들이 잼민이에요? 너 잼민이니? 아니잖아 그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중학교 2학년까지는 잼민이에요. 아 잼민이 모르세요? 아, 네. 이런 짓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제 계획표도 고급지게 짜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일정들을 자기가 해야 될 것들 1번 시간, 2번 시간, 3번 시간, 4번 시간에 뭐 할지 그리고 못한 게 있다면 보강할 수 있는 약간의 여유 시간을 좀 만들어 놓는 거 정도. 근데 왜 계획표 안 짜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도 왜 계획표 짜는 거 뭐라고 계속 추궁하지 않는지 아세요? 어차피 짜봐야 안 지키니까. 지키지도 않는 계획표를 뭐하러 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표가 필요한 거야. 자기가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이 가시적인 부담감을 만들어주려고. 야, 어마무시하게 밀리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밀려도 괜찮아. 또 짜면 되지. 계속 새로 고치면 되지.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저녁에 그 다음 주 거 짰는지.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준비하셔서요. 내일 거서부터 한번 움직여 보시죠. 일요일서부터 해서 다음 주 걸 한번 쫙 짜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바로 움직여 보세요. 그래서 매주 체크하셔갖고 짰으면 계획표 짰는지 안 짰는지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건 뭐고 이건 뭐 그런 거 할 것도 없어. 알아서 하라 그래. 아시겠죠? 그 대신에 짰는지 안 짰는지만 확인해서 짰으면 저희 집은 매주마다 5,000원씩 줬어요. 야 5,000원 괜찮지 않니? 매주 5,000원? 너 뒤에도 중3이니? 안녕? 네 중딩들아. 네. 얘네들 5,000원 괜찮잖아. 한 달에 2만 원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몇 개월 주니까 지가 습관이 드는 거야. 뭐 애를 돈을 갖고 그래. 괜찮은 것 같아요. 습관만 된다면. 그 정도 괜찮잖아요. 한 달에 2만 원.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짜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아이 계획표에 아주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아니야. 서울대가 인생의 전부 아니에요. 저도 서울대 못 나왔어요. 그렇죠. 자, 낮이나 수업 시간에는 자는 거 아닙니다. 잠은 밤에만 자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낮잠 자는 거 습관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낮잠 자고 밤에 가도 공부 잘 된다. 그러면 수능도 밤에 보던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낮잠 자는 거는 이제 고쳐야 될 습관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계획표는 이렇게 짜는 건데요. 얘도 잘못했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분량을 표시해야 돼. 분량을 표시하고 여기에 몇 시간씩 공부했는지 시간을 내서 여기에 총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나오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 나중에 이제 학교 가건 뭐 학원에서 윈터를 하건 수업 시간 포함해서 12시간이 목표야. 아시겠나요? 12시간을 목표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남은 1132일 동안 매일매일 12시간씩 채워본다. 이렇게 해서 근데 12시간 못 채울 거야 아마. 쉽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맥시멈 막 쥐어짜내도 한 11시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쟤네 들어서 어떡하지? 엄마 아빠만 알려드리는 건데 못 들은 척 하세요. 알았지? 네, 12시간이 목표일 뿐이지 원래 한 10시간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시간 나오면 최선을 다한 거야. 근데 목표는 12시간이야. 그렇게 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도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학년별로 이제 계획을 짜서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진로 탐색과 목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시고 수능에 대한 감각을 기르셔야 돼요. 근데 수능에 대한 감각은 모의고사 많이 보시는 거야.
뭐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한 거 있겠지만 수능에 대한 훈련 중에 제일 좋은 건 모의고사인데 서울시가 모의고사를 재학생들이 1년에 4번을 보는데 3번밖에 안 봐요. 그쵸?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경기도는 2번밖에 안 봤었는데 이제 다 보기로 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근데 난 그 생각이 좀 웃겨. 아니 모의고사를 왜 안 보세요 했더니 학교에서 안 본대요. 그래. 아니 학교에서 안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집에서 보면 안 돼요? 여긴 안 돼요? 교육청에서 단속 나와요. 집에서 보면? 저희 집은 경기도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2번밖에 안 보지만 저희 4번 다 봤어요.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모의고사 더 사서 더 봤어요. 제 얘기 아시겠어요? 모의고사 많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큼 좋은 수능 공부는 없어. 물론 윈터도 있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선행학습도 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하라고 좀 말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뭐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전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모의고사도 보고 계획표 짜는 거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만 나는 제일 듣기 싫은 게 엄마 아빠들이 공부는 지가 하는 거지.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다 그러시는구나 지금. 지가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애는 공부하라고 그러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거실에서 같이 TV 보면 안 되지 않나? 지금 다 그러시는구나. 네. 학원 가 있는 동안 같이 모여서 맥주 한잔 하고 그거 난 별론 것 같아요. 같이 좀 고생하시고 같이 애쓰셔야 될 것 같아요. 1132일 고생할 각오하세요. 그래야 6호선, 2호선 대학을 가지. 그치 맞죠? 그래요. 전 그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모든 게 완성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기록부가 가장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수능에서 가장 영향력이 커요. 특히 수한수투. 수한수투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뭐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보다도 수한수투에서 몇 점 받느냐에 따라 상황이 너무 달라져요. 그래서 수한수투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고 저도 이렇게 선행을 많이 시키진 않았지만 수학만큼은 좀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수학은 좀 미리 나가는 것도 의미가 좀 있는 거고 아무튼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탐구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재학생하고 재수생하고 성적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국수형은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재수생도 공부 못하는 애들 더럽게 많거든. 그런데 탐구는 절대적으로 앞서가요. 왜 재수생들이 절대적으로 앞서가는지 아세요? 탐구를 고3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웃기세요? 고3 때, 제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갑분싸는 용서 안 됩니다. 제 자료 지워놓고 갈 거예요. 고3 때 탐구 시작하면요, 필재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탐구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제분하고 마지노선 대학 얘기를 자꾸 나눠보세요. 우리 마지노선은 이 정도 대학까지만 가자. 그 밑으로는 가지 말자. 엄마 날 뭘로 알고 그래. 나 마지노선 대학은 건국대예요. 막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모의고사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세요. 건국대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야 돼. 지금 중3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내년 3월 달 모의고사야. 맞죠? 그거 잘 봐야 돼요. 그건 그냥 모의고사고 수능도 아니고 내신에도 안 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는요 평상시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아이들이 수능까지도 가는 거고 결국에 내신도요 모의고사를 가지고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자제분들이 이제 10월 넘어서 11월 달이 기말인가? 중3은? 네. 그쵸? 그러고 나면 할 일 없을걸? 바쁘니 너희? 혹시 알바하니? 할 것도 없어요. 쟤는 내년 2월 말까지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포인트죠. 모의고사 엄청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선행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학교 거를 마무리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내년 3월달 모의고사가 중3 전범이거든. 아시겠나요? 중학교 언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훈련도 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 준비해 보시고 자제분하고 얘기도 좀 많이 나눠 보시고요. 그리고 좀 같이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고생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그 애들 매니징 잘하는 엄마들이 뜨개질을 그렇게 잘해요. 자꾸 갑분싸가 되지? 애랑 옆에 앉아갖고 그냥 같이 앉아 주시는 것도 의미가 큰 거야. 저도 그러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서 TV도 못 보고 옆에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게임을 엄청나게 잘해요.
옆에 앉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좀 함께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잔소리 괜찮아요. 저희 첫째 아들하고 저는요 정말 감정 싸움까지 했었어요. 막 이 새끼가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어. 그래갖고 막 서로 상처 주는 얘기도 많이 했었어. 근데 막상 지가 원했던 대학교랑 학과를 딱 붙고 나니까 합격증 보고 나니까 언제 그랬는지 다 법눈 없이 다 녹았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그 새끼가 제일 예뻐요. 잔소리 괜찮아요. 서로 감정 상할 수도 있어. 그냥 1132일 고생할 거다라고 각오하세요. 아시겠죠?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할까봐 뭐 서로 상처 줄까 괜찮다니까요. 가족들은 안 그래, 거. 우리의 그 목표만 정확하게 가서 그 목표를 위해서 간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Don't worry, be happy, 오케이? 오케이. 자, 최근 대입의 경향을 제가 정리해왔어요. 너무 잘 정리하지 않았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어떻게 바뀌고 종합은 어떻게 바뀌고 논술 정신 어떤 식으로 간다. 딱 보기 좋게 요약 정리해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PPT를 드리는 것도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보여주시라고요. 요렇게 변한데 너도 좀 알고 있어봐. 그러면서 아이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지. 근데 아셔야 될 게요.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전형들이 자꾸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으로만 대학 간다는 이제 거의 올드한 패션이 되는 거야. 올해 보시면 아마 확실히 아실 거예요. 내신 좋은데도 떨어지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일 거야. 왜냐하면 지금 고교 학점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금 자제분들보다 2살 어린 애들서부터 본격 시행되잖아요. 걔네들 대입서부터. 자제분들 입시에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중1 아이들은 그게 대입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서부터는 좀 내신이 좀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고1밖에 내신이 없어요. 내신 교과 몇 등급 하는 게 그러니까는 2, 3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다 ABC야. 대학하고 똑같아져. 그러니까 내신 점수를 볼 수 있는 건 고1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대학에서도 ABCD로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자신감이 별로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대학이랑 똑같이 바뀌는 건데 아시잖아요. 우리 대학교 때 그 리포트 선풍기 날려서 멀리 가면 A 뿌리고 가까이 떨어지면 C고 딱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분간 그 내신의 역할들이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내신만 좋아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가면은 성공적이다라는 것도 잘못된 생각인 거죠. 아시겠나요? 기본적인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수능 최저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읽어보시면 다 아실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비교과로 대학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한 5, 6년 전 얘기예요. 요즘엔 학교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더 도리어 문제인가. 아시겠죠? 지금은 역량이 있는 아이들을 뽑아요. 역량. 그래서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리정돈을 좀 할게요. 일단 교과 전형은요. 내신 성적 플러스 기본적인 학교 생활이야. 그리고 수능 최저가 중요해. 근데 학교 생활을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네만큼 할 필요 있어요? 아니지. 일단 얘네들의 주력은 내신이잖아요. 맞죠? 그 대신에 기본적인 활동은 필요하다? 얘네들이 너무 많은 활동을 하면 도리어 의심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도 안 나와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활동이 좀 중심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 두 친구들이 다 공이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이 5가지예요. 제가 지금 포인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쏴도 안 보여.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양해하세요? 양해하세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5가지 단어 잊지 마세요. 학생부를 관리해주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포커스는 딱 여기에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이 5글자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학생부를 관리한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 학생부 좀 보세요. 얘가 건축과를 갈 아이거든요. 건축과를 갈 아이인데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뭐 좋아 그래 오케이. 근데 건축가가 되어 주거 환경이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함 하고 끝났어. 어쩌라고? 어쩔 TV? 부모님도 다 아시네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어쩔 TV 그랬더니 어쩔 다이슨 청소기 그러던데. 근데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대요. 약간 지나갔대요. 맞지? 초졸들아. 네. 그래요. 아니 이게 뭐냐고.
아니 이렇게 해서 자주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고. 이제 제 얘기 맞나 틀리나 보세요. 고등학교 지금 중학교 학생부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학생부가 대부분 다 이래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과가 없어. 물이 없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요. 어떤 거든지 다 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진로와 연계됐거나 의미 있는 활동이나 교과목에서는요. A4 용지 한 장이라도 꼭 결과물을 만들어내라고요. 아시겠나요? 예전엔 그걸 논문, 보고서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어. 어차피 내년 돼야 중졸이거든요. 그러니까 퀄리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A4 용지 한 장이라도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주 이야기하며 소감문을 제출함. 그랬으면 달라졌을까요? 그것도 중요한 건축과 자기가 가야 될 거랑 관련된 학생부 기록 내용인데 이런 학생부는요. 역량이 없는 아이예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저희 둘째 거예요. 이 멍청한 새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보세요. 통합과학 시간에 이렇게 해서 건축에 대해서 막 관심 많고 역학적 시스템 막 물리 시간 너무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건축에서 물리적인 걸로 역학적으로 해서 구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둥 없는 건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교사에게 질문도 하고 뭐 그랬어. 자, 이거 어떠세요?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얇은 파이프로 기둥이 없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지적 호기심이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뭔가 수업을 듣고 모르겠는 게 생겨서 그것과 관련된 게 그걸 지적 호기심이라 그래요. 이런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아이들인 거야. 아시겠나요? 근데 거기서 호기심만 그래. 호기심이 생기지만 참아야겠다 이러지 않고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대. 그래갖고 해결을 했대요. 선생님이 너무 그게 기특해서 적어주신 거야. 자, 이 학생 기록부, 좋은 학생 기록부일까요? 그저 그런 학생 기록부일까요? 이거 그저 그런 학생 기록부예요. 그 아이도 그저 그런 아이인 거예요.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너무 쉽게 해결한 거야. 이걸 호기심의 배설이라고까지 얘기해.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야. 이 아이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러면 삼각형의 그 트러스 구조가 어떻게 역학적으로 하중을 분배시키는지 친구들한테 건축공학과 갈 아이들 몇 명 모아서 너 책 찾아봐. 너는 인터넷 뒤져보고 내가 건축학과 교수님한테 한번 인터뷰 따와볼게. 그걸 모아서 A4 용지 한 장으로 해서 삼각형의 그 역학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A4 용지 한 장으로 내서 선생님 이래서 이게 기둥이 없는 거 맞아요? 이렇게 했다면 그 아이는 역량이 있는 아이였어. 그게 바로 역량이야.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잊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본인이 진로와 관련된 것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이해되셨나요? 얘가 역사에 대한 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 건축과 관련된 것만 했었어야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하고 끝낸 거예요. 저한테 뒤지게 혼냈어요, 이 새끼. 저희 아들이에요. 그래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하실 때는 대입이라는 걸 잊지 않고서 그걸 베이스로 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별로 특징을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기 전형이나 특별 전형 간다? 이건 언감생시지. 이건 안 돼요. 일반고에서 아무리 고교 평준화되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일반고에서는 일단은 교과와 종합이 중심이에요. 맞죠?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케어링 해주는 학교가 많지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일반고에서는 정시랑 수시, 교과, 그 다음에 수시 종합이 일단 대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자율이나 비평준이나 과중 요런데 또 그런 것도 있죠. 그 뭐 갓반고라고 애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애들 말로. 일반고인데 진학 실적 겁나 좋은, 그리고 내신 막 박 터지는 그런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있어요. 자,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 돼요. 여긴 다 할 수 있어. 특히나 수능에도 굉장히 강해. 아시겠죠? 그 대신에 여긴 내신 받기는 어렵겠지. 그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내신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길 가시면 안 되죠. 여길 가셨어야죠. 아시겠나요? 이해되셨어요? 그 대신에 여기는 진학 실적 좋은 건 사실이야. 맞죠? 근데 여기는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뭔가 정확한 자기의 진로에 대한 목표와 자기가 뭘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준비 없이 그냥 들어가고 수학도 선행이 없이 그냥 들어가면요, 여기는 진짜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되기 딱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특목고는 잘 아시죠? 네, 여기는 뭐 내신 받으러 여기 교과 전형으로 가시는 건 아니죠?
설마 대원외고에서 교과 전형으로 가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아이 설마.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서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한 지역에서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랬대요. 근데 딱 맞는 것 같죠? 부모님들, 자제분들 고등학교 선택 제일 중요한 게 면학 분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애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대부분 맞잖아요. 근데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고등학교 딱 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신 받기는 어렵겠다. 그건 인지하셔야죠. 맞죠? 괜히 여기 와갖고 내신도 안 좋아서 빨리 자퇴하고 딴 데로 옮겨야 될까? 중간에 그렇게 옮기시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네? 네. 안 좋아. 좋겠어요. 아니, 왜 전학했어?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학교가 저랑 안 맞아서요. 그게 될 것 같아요? 내신 받으려고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진학 실적이나 면학 분위기 좋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 다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내신인지 정시인지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졸업해서 자기가 원했던 대학 간 아이들, 뭐 각 고등학교별로 원했던 대학, 그러니까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아이들 데리고 설문조사 한 건데 대체적으로 저런 성향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제일 왼쪽 거 특목 자사고는 내신 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기 간 아이들이 어떤 성향이냔 말이지. 얘네들의 경쟁심은 어마무시해요. 박이 터지죠. 근데 자제분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특목고 간다고 무조건 잘 가나?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저는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뭐 이름 들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고등학교들인데 그 고등학교 가서 설명회 끝나고 났더니 어떤 새끼가 쭈루루 나오더니 선생님 저요 아주대 가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고등학교로 와서 왜 아주대를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걔가 분명히 그 고등학교로 왔을 때는 중학교 때 전교 1, 2등이었단 말이야. 그럼 전교 1, 2등 아이가 고등학교를 제대로 자기가 뭐 계획대로 잘 갔다면 얘가 아주대를 가려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 그냥 잘못 온 거잖아요. 왜 이 고등학교 와서 아주대를 가냐고. 차라리 네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내신 잘 받았으면 서울대 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전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이런 성향이다라면은 가도 돼. 박이 터지고 막 이런 거 괜찮고 기숙생활도 괜찮고 특정 교과가 아주 독특하게 우수하다. 그리고 아이가 지적 자극에 되게 예민하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기심 있잖아요. 그런 걸 못 참아내는 애들. 그런 애들은 여기 가야 돼. 가서 박 터지게 싸워야 돼. 아시겠네? 근데 차분하고 꼼꼼하고 리더십도 좀 있어. 부모 의존적이야. 그리고 내신에 이런 것도 좋아도 있고 꾸준하기도 하고 이렇다면 그런 데 가면 안 돼. 다 그런 애들밖에 없거든. 가서 자존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야, 뭐 난 중학교 때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들의 모든 포커스를 내가 다 받았었는데 뭐 나보다 더 나은 새끼들도 막 널렸어. 내 말 아무도 안 듣고 있어. 아시겠어요? 이러면 차라리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가 나은 거야. 이해되세요? 무조건 특목고 간다고 무조건 우리 아이도 서울대 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이건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아이의 성향. 근데 저희 아들은 둘 다 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걔네들은 좀 이런 애랑 멀었거든. 내신하고 좀 멀었던 애들이라 이런 애들이었어갖고 전사고를 썼는데 떨어졌죠. 제가 갑분싸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그 갓반고라고 하는 이상하게 특목자에서 떨어진 애들은 다 그 고등학교를 가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비슷한 효과는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우리 아이도 같이 잘할 거다라는 생각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분위기 많이 타고 주변에 따라 달라지고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많이 달라지면 요런 데 가는 게 맞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 길을 간다라고 하면 요게 맞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체크 포인트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경쟁심이 크냐, 자존감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이런 것도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그깟 교복 그러시면 안 돼. 이거 손톱 밑에 가시가 될 수도 있어. 지는 너무 쪽팔리거든, 그 고등학교 다니는 게. 싫을 수도 있어요. 받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 과정 같은 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 교내 프로그램들은 어떤 건지를 좀 보시되, 학생부의 테마를 좀 만들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제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인문인지 자연으로 갈 건지를 결정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인문, 자연은 수학으로 나누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수한, 수투는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문과 이과를 나눠서는 안 돼요. 사회인지 과학인지. 되셨나요? 과학을 좋아해. 근데 수학을 못해. 그럼 수학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아, 그 인간 안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랑 과학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 문과 중에서도 어문 계열인지 상경 계열인지 사회과학은 뭐 정치 뭐 언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쪽인지를 애들이랑 얘기를 나눠보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점점 좁혀 나가는 거예요. 저희 첫째는 어릴 때서부터 컴퓨터에 대해서 아주 막 꽂혀있던 애라 결국엔 그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멍청하다 그랬잖아요. 계속 얘기했어 내가. 엄마랑 같이 6학년 때서부터 이건 어때? 요건 어때? 이런 건 어때? 막 그러면서 계속 애들한테 자극을 시켜준 거야. 꿈이 없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그렇게 저희 첫째처럼 자기가 명확하게 있는 애들은 진짜 뭐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그걸 바라지 마세요. 계속 자극을 해주셔야 돼. 요건 어때? 요건 어때? 계속 요거 보여주시면서.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테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런 게 테마예요.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기계공학과도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어요. 로봇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건 어때? 생활 지원형 로봇? 그러니까 그 어떤 밥을 해주고 막 도와주는 그런 가정에서 도와주는 가정 도우미 로봇이야. 이런 거, 야, 이거 엄마 나 끝내줘. 아, 나 그런 거 싫고요. 난 산업용 로봇이 더 좋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자꾸 나눠보시면서 이게 테마예요.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는 건 부모님의 역할이신 거예요. 학교에도 물론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 선생님들이 전교생을 다 케어링 해줄 수는 없어. 엄마 아빠가 해줘야 돼, 이거는. 이게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로 탐색 노력이 바로 이건 거예요. 이거 아이들 못해요. 아시겠나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기 가장 좋은 사이트가 워크넷이랑 커리어넷이야.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가시면요. 직업 검색이라는 메뉴랑 학과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어. 그걸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다른 메뉴는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업 검색하고 학과 검색이라는 메뉴만 보시면 돼요. 워크넷, 커리어넷 아세요? 아, 네. 다행이다. 어디 가니까 인터넷이 안 돼서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농담이잖아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아직도 그런 데가 있나 봐. 자, 요 사이트요.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경영이라고 써봤어. 근데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그렇지 않아요? 경영학과 나오면은 사장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부모님의 뇌피셜로 얘기하시면 얘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요건 어때? 요건 어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커리어넷인데 쓰니까 이런 직업들이 막 나와요. 이거 클릭하면 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하는데 이런 거를 주안점으로 두는 대학교가 어딘지 그런 데도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서 좀 보시면서 아이랑 얘기 나눠보시되 요 메뉴만 보시면 되고요. 고교 선택하실 때 요거 보세요. 이거 아세요? 학교 알림이?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네. 들어가 보셨는데 뭐 봐야 될지 몰라서 나오셨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하나 찍어보세요. 찍어보시면 그 고등학교가 나오면 그거를 클릭하면 돼. 그러면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 그럼 이걸 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졸업생의 진로현황이야. 졸업생의 진로현황을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4년제 대학을 대학교 40%가 갖고 여기 기타가 48%야. 반이 넘었어. 그리고 전문대학교가 11%야. 자, 그러면 일단 4년제 대학을 반이 갔네요. 전문대하고. 반의 이 기타는 뭐야? 뭐 다 취업은 아니겠죠? 50%가 다 취업은 아니에요? 50%가 거의 재수를 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아, 네? 아, 좋은. 청소를과 이투스에 정말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의 주요 고객 학교. 네, 감사합니다.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 아시겠어요? 왜냐면 내신이 안 좋아서 수능으로 좀 준비 한 해 더 해보려고 한다는 생각이 딱 있잖아요. 맞죠? 이 학교에 가서 교과 전형을 준비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건 잘못된 전략인 거였어. 아시겠나요?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 보여드릴까요? 기타가 63.9%야. 응? 요거는 강남권에 있는 고등학교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저희의 정말 큰 고객이신 거죠.
이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거의 뭐 이거는 전국 단위 자사고인데? 이런 걸 보시면 여기 내신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다 바로 아실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초석인 거지. 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실 때, 그냥 단어가, 그런 단어가 몇 개나 있나 한번 보세요. 뭐, 심화, 고급, 이렇게 써있는 게 몇 개나 있나 보세요. 그래서 그게 과목마다 좀 많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 박 터지는 고등학교인 거야. 애들 공부 겁나 빡시게 시키는 거고, 내신 받기도 쉽지 않고, 학생부 종합 위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급, 심화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건 학업 성취요. 요 학업 성취를 누르시면요. 숫자를 넣으라고 그래요. 여기 써 있는 숫자대로 그대로 넣는 거예요. 뭐 해킹되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하는 거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 고등학교 성적이 나와. 자, 이 성적이 나오면요. 여기 표준 편차를 보시는 거예요. 먼저 표준 편차. 자, 요 잘 들으세요. 표준 편차가 그냥 일반적으로 잘하는 아이서부터 못하는 아이까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스펙트럼이 넓은 고등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데가 보통 20 초반에서 20 후반 정도 나와요. 한 23에서 28 사이로 왔다 갔다 해. 그렇게 있으면 그 고등학교는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못하는 아이도 엄청 많은 거야. 그냥 일반 고등학교인 거야. 그냥 평준화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내신 받기 나쁘지 않아. 이해되셨어요? 그게 확실히 맞는지를 보실 거면 여기 평균점을 보시면 돼요. 이 평균점이 보통 50대에서 왔다 갔다 해. 5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20에서 28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면 일반 건 거야. 그러면 거기는 교과 중심이에요. 교과 전형 중심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좀 가고 정시랑 논술은 전혀 못 갈 수도 있어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출 수도 있어. 그럼 그런 데 가서 내신을 내가 확실히 따겠다라는 생각하면 그 수능 공부 정말 박 터지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아서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이 고등학교는 지금 표준 편차가 10대 후반이야. 일반 고등학교보단 빡세지. 그래서 평균을 보니까 한 70, 그쵸? 잘하는 애들이 좀 모여 있구나. 이런 데가 갓반고예요. 아시겠어요? 애들이 말하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옆에 있는 고등학교 아니야 2학년 거구나. 그 고등학교 2학년 걸 보여드린 제가 이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도 그냥 그대로 캡처해 온 거예요. 제가 조작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안 보이게 한 게 아니야. 아시겠죠? 네. 자, 표준 편차가 좀 늘어났죠. 그리고 평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무슨 말이야? 확실히 내신을 포기하고 있구나 이제. 아시겠어요? 아, 내신 받기 어려운 고등학교 맞구나. 내신 포기하고 이제 정시에 올인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그걸 확실하게 보려면 3학년 거까지 보시면 돼요. 확 늘어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등학교 가서는 교과 전형으로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지. 종합 정시 논술이죠.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옆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인데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여긴 벌써 표준 편차가 20대를 넘어서잖아요. 그리고 평균이 5, 60이잖아요. 차라리 내신 받을 거면 요 고등학교를 갔었어야지. 근데 여기는 학생부 교과가 중심이고 내신이 여기서 4, 5등급이면 정말 갈 방법이 없어. 어디 가서도. 여긴 내신만이 살 길이야. 그 대신에 수능 공부는 알아서 해야 돼. 수능 최저 맞춰야 돼. 아시겠나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제 얘기 다 이해하셨어요? 요거만 봐도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진고나 뭐 선독은 뭐 자사니까 그렇다 치지만 보세요. 제 말 맞나 틀리나? 표준 편차가 일단 작아져. 그리고 평균이 높아. 이거 전사고 거예요. 전사고 건데 표준 편차가 3, 4, 5, 6, 7 평균이 90. 여기서 무슨 내신을 따라가? 여기서 내신이 4등급이에요. 이 고등학교 4등급은요. 서성한도 가요. 아, 서성한이 뭔지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4등급하고 요 고등학교 4등급을 어떻게 대학에서 같이 평가를 하냐고. 아니 블라인드 평가인데도요? 이거 보면 아는데? 저도 알아요. 대학에서 이거 안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학생부에 있거든. 학교 알림이 안 보고 학생부 보고서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같은 4등급으로 봐. 그렇지 않아요? 특목고나 자사고 가서 4, 5등급이야 어떻게. 걔네들은 대부분 다 서성한까지는 다 가요. 다른 거예요. 같은 4등급이 아닌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교도 따로 뽑잖아요.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특목고인지 뭐 보면 아는데 뭐 블라인드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느 외고인지는 몰라도 이게 서울 외고인지 명덕 외고인지 그런 거 정도는 몰라도 아, 이 특목이구나 바로 알 수 있거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한영외고 가서 내신 안 좋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별로 의미는 없어. 가시면 거기는 종합에 집중하셔야 되고 논술에 집중하시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자제분들 11월 13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건 다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건데 요게 지금 내년서부터 바뀌는 거 아세요? 성균관대가요. 정시에서 수능 영어의 등급을 환산해서 점수로 만들어버려요. 왜냐면 내년이지 참 고2 지금 고2서부터 왜냐면 애들이 영어가 절대평가되고 나니까 너무 영어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자제분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요? 우리 초졸들 영어 단어 열심히 외우니? 에이 기특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너무 안 하니까 애들이 대학 가면요 수학보다 더 중요한 거 영어인 거 아시죠?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니 원서 보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애들이 영어 실력이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내년 지금 고2서부터는 이걸 점수화한대요. 근데 이게 점수화하면 그냥 딱 표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등급 간의 점수를 크게 만들어 버리지 그걸 왜 등급을 굳이 계산식을 만들어 점수를 만들어 버린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대 입장에서는 뭐냐면 영어를 다른 과목하고 위상을 동등하게 만들어 버리려는 거야. 영어 공부 안 해도 못 오게 그냥.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과인데 국어를 망치고 수학이랑 영어를 잘했어.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뭐 국어랑 수학만큼 위상을 크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니까. 근데 요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성대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보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성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지 같은 대학을 그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어디 가나 볼 거야 내가. 어느 대학 가실래? 성대가 스타팅이 된 걸로 이제 아마 확대될 거야. 제가 이 말씀 해드리는 줄 아시죠? 영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영어 공부 하셔야 돼요. 단어 외우셔야 돼요. 저희 집은요, 엄마가 매일매일 40개씩 테스트 해줘요. 지가 혼자 못하겠다고 그래갖고. 그 40개 중에 30개 이상 맞추면 3,000원 줘요. 괜찮지 않니? 3,000원? 매일매일? 내가 보기에는 다 해서 한 3, 4만 원은 받아가는 것 같던데. 네. 괜찮지, 얘들아? 그렇게 습관을 들여줘. 뭐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자제분은 뭐 돈으로 그러는 거 싫다 그러시면 뭐 참치캔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튼 아무거나 해서 자제분들한테 좀 그런 거 좀 도와주시면 전 정말 고맙겠어요. 아니 내가 고마울 일은 아니지. 자제분들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고맙죠?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 참. 이제 자기소개서 폐지된 거 아시죠? 자기소개서 폐지돼서 더욱더 이거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건데요. 성적 떨어진 아이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소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잊지 마세요. 성적은 올라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계속 가파르게 오르면 제일 좋지만 그런 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W. 그러니까 성적 한두 번 떨어진 거 가지고 내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W자나 V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나이키. 반스 안 돼요. 이건 농담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어저께 반스 운동화 사셨는데 막 농담. 네. 자, 고교학점제에 대한 그냥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고교학점제는 자제분들 입시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뭐 이걸 당락을 결정할 그런 일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학종, 그 다음에 진로, 세특, 면접, 정시는 강화될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면접도 되게 중요해요. 말하는 거 자꾸 자제분들하고 대화 좀 나누세요. 아시겠죠? 얘기 좀 들어주세요. 조용히 엄마 얘기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얘기를 자꾸 하라고 그러세요. 면접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진로 부모님들이 워크넷이랑 커리어넷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뭐 봐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죠? 학교 알림이 가서 고등학교 상황 보시는 거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학종의 변화예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아마 네 번째 단계로 진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게 생겼어요. 뭐 보이세요? 4단계. 학생 교과목 선택.
보이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왔더니 어떤 여고에서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선생님 저 질문이 저 간호학과 갈 건데요. 간호학과 갈 거면 과탐 뭐 선택해야 돼요? 내신에서? 생명과학이나 화학 해야지? 아니면 문과에서 가면 윤리 계열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간호학과에서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 저 어떻게 해서 물리 선택했어요? 야, 왜? 그랬더니 아니 저희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생명과학과 같고요. 거기 가면 내신 B나 C 나올까 봐. 그래갖고 물리 갔어요. 그럼 나중에 간호학과 교수님이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건데? 학생, 간호학과 학생이 물리 2를 선택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건데? 저는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야, 이 바보야, 그 물리가 그 물리니? 멍청한 게? 이거 선택 과목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제가 오늘 PPT하고 학생들 교과목 선택과 학과의 특징, 그 학과의 교수님들이 추천해 주신 도서들이 다 써있는 엑셀 파일도 같이 놓고 갈 거예요. 그치?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박수 받으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려면 뭘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야. 그걸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요건 어떤가 저건 어떤가 막 들여다보시고 여기선 이런 거 한데 워크넷 커리어인데까지 좀 가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도와주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엑셀 파일을 2개 놓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서울시 교육청 거고 하나는 청소년 뭐 진로 디자인인가 그래갖고 울산시 교육청 거요. 그거랑 요거랑 해서 3개 파일 놓고 갈 테니까 꼭 좀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얘기 좀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ABCD 학생 중에 누가 제일 우수한가? 부모님들 보세요. 누가 제일 우수해 보여요? 이거 경희대 자료예요. 그쵸? 이 새끼 7등급서부터 1.5등급까지 끌어올린 무서운 새끼인 거예요. 자제분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아이는 적어. 그러니까 얘처럼 만들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처럼 2.5등급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것도 좀 별론 거예요. 1등급으로 계속 유지했으면 딱 좋지. 하지만 2.5등급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별론 거. 차라리 이게 좋은 거야. 그리고 얘는 일반고가 아니라는 거 딱 아시겠죠? 경희대학교 거예요. 근데 경희대가 이 정도의 성적대 아이들을 데려가고 우수하다고 판단해주면 학종 괜찮은 거 아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학종은 당연히 써먹는 게 맞아. 어떻게든. 그래서 학종 활용하시는 건 맞는 거고 그러려면 학교의 기본적인 활동들은 열심히 하시는 게 맞고 성적 한두 번 떨어졌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 올라가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내신보다는 이제는 성적 추이가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2015 교육과정이 그 정량적으로 나오는 내신 등급 과목이 자꾸 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신은 평균 내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특히 지원한 학과와 연계된 과목의 성적은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경영학과를 가려는 아이야. 근데 문과인데 국어 성적이 떨어졌어. 근데 수학 성적은 올랐어. 어때요 얘는? 괜찮아. 아시겠나요? 환경공학과 갈 아이야. 환경공학과 갈 아이인데 물리2가 C가 나왔어. 치명적일까요? 환경공학과면 괜찮아. 화학을 잘하는 게 더 의미가 있으니까. 아시겠나요?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의대 보내실 분들 혹시 계실까봐 제가 갖고 왔는데 없으신가 보네? 의대는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가는 게 맞아. 아시겠죠? 근데 이 내신이 1.1 안에 들어야 돼. 이러니 뭐 대진이나 선덕이나 서럽을 가서 따기가 쉬워 이게?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안 돼.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겠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내신을 잘 받았는데 이 아이들의 한 반 정도 이상이 최저를 못 맞춰. 최저가요 3개 합 4예요. 4개 합 5. 뭐냐면 1, 1, 1, 2야. 그걸 못 맞추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 이렇게 내신이 좋은데도. 그래서 반 이상이 떨어져요. 그럼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내신 아이로 최저 맞춘 애 뽑으면 되잖아. 다음 아이 뽑고 다음 아이 뽑고 추합 돌리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교과 전형인데도 아이들 내신이 막 1점 후반대까지 떨어지고 2점 초반까지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최저가 너무 빡세니까. 그쵸? 그러니까 대학들이 멈췄어. 안 뽑아 이제. 추합을 안 돌려. 왜냐하면 의대는 전국의 모든 대학교 어떤 대학에서도 간판이거든요. 간판인데 이게 1.8, 1.9 막 2점 초반까지 나오니까 다른 과들이 동반하락을 하는 거예요. 교과 전형에서. 그래서 추합을 안 돌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를 가서 내신을 받아서 의대를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맞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의대는 내신이 아니라 수능으로 간다. 최저로 간다. 아시겠나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종합이랑 정시를 노려보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나요? 내신만 좋다고 의치안 가기 쉽지 않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내신 받기도 어렵지만 의대용 학생부를 아는 학교들이 있어요. 요 근처에도 많아. 아시겠나요? 아니, 표정 들어보니까 의치안은 아니구나. 괜히 아까 얘기하시지 그럼. 우린 의대 안 간다고. 진짜 괜히 얘기했네. 시간만 낭비하고. 자, 정시도 전국의 1% 안에 들어야 돼요. 전국의 1% 안에 든다는 대충 결과가 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의대랑 의치안 수학의 그 레벨 아시라고 그냥 정리해온 거니까 보시되 그냥 전국에서 3,000등 안에 들면 돼요. 아시겠죠? 네, 정시도. 그러니까 의치안 수학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수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의치안 수학은. 수능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입이 수시 정시 있는 건 아세요? 자, 그리고 수시에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에 수시에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아시되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그냥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신과 정시는 별개가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내신도 열심히 하시되 수능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엄마 나 그냥 내신 포기하고 정시에만 올인할래 그렇게 하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신 기간에 노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수능도 잘 나와요. 효율적인 공부 따위는 없어.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맞아. 많이 하는 게 맞아. 바쁘고 힘든 게 맞아. 인간은 호모 루덴스래요. 아세요? 여유의 시간이 생기면 놀이와 유희를 통해서 문화를 재생산하는 게 인간이래요. 여유의 시간, 수학 포기한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노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나쁜 건 아니잖아. 근데 학생들은 그러면 안 돼.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맞아. 저는 성적이 좋으란 얘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성적도 잘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딱 제 말 진짜예요. 저는 서울대 가는 게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 안 해. 그 아이가 광운대가 목표였는데 거길 갔으면 그게 성공적이라는 생각해. 저 인간이 말만 저럴 거면 진짜 진심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자, 일반고 가시면 1, 2번 위주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목고 가시면 2, 3번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과 정시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이건 다 가는 거야. 근데 종합이 일반형과 탐구형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럼 직접적으로 보시면 일반형이 일반고한테 유리할까요? 탐구형이 특목고한테 유리할까요? 그냥 네 하세요. 네, don't worry, be happy, 오케이? 네. 그래서 일반형과 탐구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일반고한테 유리한 거고 이게 특목고한테 유리한 거면 딱 생각하시면 어때요? 내신 입결이 얘가 높겠어요? 얘가 낮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일반고에 있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자꾸 내신이 낮으니까 여기에 몰리는 거야. 아, 이거 쓰면 어때요? 중앙대인데 막 4등급도 붙었대. 그 4등급은 특목고라고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시도 늘어나니까 좋은 기회예요. 자, 그래서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냥 정리만 해왔는데 이런 걸 교과라고 얘기해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게 교과고요. 이건 교과가 아니니까 정식 명칭은 없어서 그냥 비교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를 쉬운 말로 내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비교과. 교과 전형은 이걸 중심으로 보고 이걸 조금 참고하는 거고 종합 전형은 다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합인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 공부하는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문 좀 보세요. 지문이 눈에 들어오세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세요? 자제분들 학교 시험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험지 국어 시험지 보시면요. 이거 나중에 수능 모의사도 그렇다. 지문은 왼쪽에 있고 문제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건 양반이지 지문이 앞에 있고 문제가 뒤에 있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답률이 높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거 치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줄만 제대로 쳐도 아까보다 상황이 나아져요. 그리고 자제분들 아침마다 국어 문제 풀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침마다 국어 지문 하나씩 풀기. 왜냐면 어차피 수능은 1교시가 국어야.
그리고 국어 어려워요. 자제분들한테 너는 왜 한국 사람이 국어를 못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엄마 아빠도 좀 풀어보던가. 한국 사람이니까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줄만 제대로 쳐도 지문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여기다가 간단히 정리해두면요. 지문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지문에 대한 그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아시겠나요? 국어 성적 안 좋은 애들 시험지 보면 이러고 앉아 있어요. 난 이분이 왜 줄을 치는지 모르겠어. 줄 치는 목적이 뭔지. 어떤 새끼가 책에다 줄을 줄줄 치고 있는 거야. 너 왜 줄 치니?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줄을 다 치고 있니 새끼야. 그랬더니 선생님 다 중요해요. 이건 자원 낭비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얘 좀 보세요. 국어 시험 잘 보는 애. 딱 중요한 데다만 표시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거 보이세요? 이러니까 지문으로 읽어보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이런 연습을 하는 거야. 자, 내일 아침서부터 지문 아침마다 지문 하나씩 풀기. 국어 지문 아침마다 하나씩 풀기 한번 해보세요. 국어 성적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지문 하나만 풀면 돼. 지금은. 나중에 2학년 이후서부터는 지문 2개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지문 하나만 아침마다 아침에 국어머리 만드는 거예요. 아무 문제집도 상관없어요. 국어 지문. 국어 문제집 자제분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쟤네들 집에 안 풀고 남겨놓은 문제집 겁나 많거든. 쌓여있거든 지금. 발에 차이고 있거든. 아무거나 풀라고 하세요. 네, 국어 문제집 지문 하나. 그냥 무조건 아침마다 풀기. 아시겠죠? 그것만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과목별 학습 전략도 그냥 정리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수학 한 달에 300문제씩 풀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연습장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매달 300번까지 나오게 한번 해보는 거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몇 개나 푸는지 한번 해보자. 양으로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시간이 없긴 하지만 제가 하나만 꼭 말씀드릴게요. 평가원은요, 고난도 문항을 계속 출제해요. 고난도 문항이 뭐냐고 자제분한테 물어보세요. 가셔서. 너 고난도 문항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어려운 거 그럴걸요? 애들 많이 못 푸는 거. 뒤에 있는 거 배점 높은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고난도 문항은 그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야. 나에게 낯선 문제가 고난도 문항인 거야. 문제를 낯설게 내서 아이들의 그 멘탈을 깨트리는 게 고난도 문항인 거야. 그래서 그 문제 잔상이 계속 남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건 치사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그럼 고난도 문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아시겠나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제분 연습장 좀 보세요. 이따위로 쓰니까 계속 계산 실수가 나오는 거야. 계산 실수만 안 해도 몇 문제 더 맞아.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중학교 때 거 다 모으면 한 1000문제는 될걸? 그것만 다 맞았어도. 그렇죠? 깨끗하게 풀라고 하세요.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풀고서 계산 실수가 줄어드니까 가천대 다니다가 서강대 갔어요. 서강대도 별로세요? 와, 나 진짜 너무 눈이 높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 눈은 높아야죠. 괜찮아, 뭐 어때? 그쵸? 누가 따라 서울대 의대 갈지? 뭐지? 자, 의대는 안 가기로 했지? 깨끗하게 풀어야, 그래야 속도도 빨라져요. 처음엔 느려도 나중에 이게 속도가 더 빨라져. 그래서 깨끗하게 푸는 연습하라고 하시고, 영어 단어도 좀, 뭐 저희 집처럼 한번 해보세요. 40개 중에 30개 맞추면 3,000원. 20개 맞추면 2,000원. 네, 재미는 없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제분이 평상시 성적보다 시험 때 가서 망치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1번서부터 5번 체크해보라 하세요. 여기에 이건 계명이에요. 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건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전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성적 안 나오는 게 속상하면 이걸 확인해보라 하세요. 아시겠죠? 이건 시험 당일에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왜 자꾸 사진을 왜 찍으세요? 자꾸 저 옆모습 찍고 막 뒤 좀 돌아봐 막 그러면서 안 찍어도 된다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파일을. 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말이 좀 싸가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드님들 지네가 이렇게 생긴 줄 알아요. 지가 자기 옆모습을 보면 이 느낌이고요. 누워있으면 이런 분위기인 줄 아는데 아니거든. 아드님들 이렇게 생겼어요. 자기 상황을 잘 몰라. 그리고 또 지가 웃으면 되게 훈남 스타일인 줄 알고 왁스 바르면 겁나 잘생긴 줄 아는데 아니거든. 아드님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따님 가지신 분들도 웃을 일은 아닌 게요. 따님들이 머리 길고 바람 불면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 따님이 이 느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내년 3월 달이 목표예요, 우리.
3월달이 목표인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3월달 시험 보고 나면. 근데 그 성적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지금 중3 때서부터 자기 성적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세요. 이게 네 성적 맞아. 이게 네 실력이에요. 오케이? 요번만 망친 게 아니라 이게 네 실력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계속 이상만 위에 있는 거고 발바닥에는 여기 지금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성적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 상황도 받아들이고 아시겠죠? 네? 그럼 그때서부터 성적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딱 얘기하세요. 지금 중학교 성적 굉장히 안 좋아. 그래, 오케이, 인정하세요. 오케이? 하지만 네가 여태까지 본 시험 중에 가장 망친 시험이 이 시험이야. 이제 계속 오를 거거든. 아시겠나요? 받아들이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주제 파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외모 가지고 디스한 건 아닙니다. 넌 잘생긴 줄 아니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는 지금서부터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월서부터 딱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시간표예요. 요 시간표 이렇게 해서 이 시간들을 풀어야 되거든. 중학교 때 이런 적 없거든. 근데 340분짜리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고요. 고3 첫 모의고사 잘 보는 게 그 고등학교에 담임선생님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예요. 야, 인물이 들어왔구나. 걔 관리한다니까. 진짜 제 말 만났으나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등급에 대한 것도 제가 정리키 기똥차게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절대평가는 요 점수까지가 요 정도 등급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서 일단 11월서부터는 내년 3월달 모의고사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최소 4개년 이상치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4년치 이상.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시간 정해서 풀고 전 과목 다 풀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고. 요게 집에서 모의고사 보는 방법이야. 저희 집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침에는 무조건 국어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시간 정해서 문제 푸는 거고 시험지 사이즈가 중요한 게 저희 집은 이렇게 안 풀고요.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요. 왜냐면 애들은 여기다 풀거든. 요런 데다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연습장 못 씁니다. 시험 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험지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서점 가면 팔아요. 비포 사이즈도 팔아. 그러니까 아마 그건 좀 있어야 나올 거야. 그래서 아무튼 시험지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아. 그래서 이거를 A3로 저렇게 만드시는 거 나 복사 못해요. 그래 복사 가게 아저씨가 해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OMR까지 하시는 겁니다. OMR까지. 그래서 인터넷에 가면 OMR JPG 파일 널려 있어요. 출력해서 주셔도 돼요. 그래서 컴사로 OMR까지 체크하고 국어는 80분 동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80분 안에 OMR까지 다 하는 게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OMR까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시험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애들 시험 시간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OMR에다. 잘 그렸다. 내 건 어때? 내 건 피카츄인데 막 그러면서 서로 비교해보고 바보들. 자, 그리고 시험지에 이거 만들라고 하세요. 이거 오답 분석 시험지. 그래서 틀린 거 뭐 틀렸는지 확인시켜 주시고 몰랐던 개념들이 있으면 시험지에다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윈터를 지내보세요. 진짜 끝내주는 겨울을 보내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가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출문제 몇 년치 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소 4개년치예요. 최소 4개년치.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 나와서 정말 좋은 인상 심어주는 게 일단 고등학교에서 좋은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점 만점이거든요. 제가 200점 만점짜리 배치표도 만들었습니다. 국어 수학만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채점 하셔갖고 성적 보여주고 야, 지금 너 국민대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거든.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그게. 야, 국민대 택도 없어. 너 이런 데 가게 생겼는데 막 얘기하세요. 뭐 나쁜 데는 아니지만 너무 멀지 않니? 막 그러면서. 네, 고속버스 타고 다니면 힘들어.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200점 만점 국어 수학만 더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줬습니다. 등급 배치표도 마련했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 몇 등급이고 그거 다 교육청 모의고사 결과에 가면 다 있어요. EBS 가도 다 있고 우리한테도 다 있어요. 이투스 가도 다 있으니까 요 점수면 몇 등급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급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대충 어느 정도구나. 그래서 요 정도 상황이다 그러면 요 정도 대학을 가는 정시로 요 정도 갈 수 있는 건데 수시는 한 2칸 정도 위까지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마지노선 대학이네. 맞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았나? 이거는 그냥 인원수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네. 요게 저기예요. 대충 몇 등급 정도가 어느 정도 돼야 수시로 쓸 수 있다라는 그냥 계략적인 것만 정리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고려대가 3기합 5거든요. 3기합 5를 맞춘 애가 작년에 3.4%밖에 없었어요. 문과가 20만 명 시험 봤는데 3.4%면 6,800명이잖아요. 그래서 고려대 교과 전형인데도 2점 초반까지 돌았어요. 아, 고대도 별로세요? 고대를 내신 2점 초반에 가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시자라고 얘기한 거고요. 요거는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고등학교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게 쉽진 않으실 거, 아직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요건 그냥 마무리하면서 그냥 요 빨간색만 없어진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다 학생기록부에서, 여기 미반영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학생부에서 써주긴 써주시는데요. 대학으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블랭크 처리가 돼서 안 보여. 그리고 미기재는 학생부에서 아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독서하고 수상은요 미반영이잖아요. 학교에선 써주시는데 대학교는 못 봐. 그래서 애들이 책을 더럽게 안 읽고 있어요. 아시겠나요? 엄마 책 읽어도 대학에서 모른대. 이런 얘기까지도 다 알고 있어. 자, 전국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안 읽어요? 네?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요즘에는 학생기록부에 요렇게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기록부에 책을 적어주세요. 알았다고. 요렇게. 그래서 책을 읽어야지 학생기록부에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되, 어떤 책 읽으면 좋을지는 제가 그 파일, 엑셀 파일 넣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그 참고해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고 책 못 적는 거 아닙니다. 학생기록부에 분명히 적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까요?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다가 학생기록부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빨간색으로 제가 처리해놨거든요. 이 빨간색 글자 중에 제일 자주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딱 보이시죠? 근데 교수님한테 적극이 뭐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넌 적극도 모르니? 근데 적극 몰라서 물어봤니? 그러진 않았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학생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이 아이를 적극적이라고 판단해 주냐고. 제 질문 끝내주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토론 발표 많이 하는 애들.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토론 발표 많이 하라고 하세요. 대학 가면, 고등학교 가면. 아시겠죠? 토론 발표 많이 하는 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라고. 자, 근데 성격상 토론 발표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 스케줄상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아이들은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면 돼. 그래서 제가 아까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라고 그런 거야. 이 5글자 오늘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5가지 글자. 토론 발표하고 찾아보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되셨죠? 그래서 저는 설명 여기서 마무리하고, 파일은 선생님 여기 말씀하시면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